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나를 부자로 만드는 시스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직장에 가서 나의 노동력 팔고 월급을 받아오는 거죠. 자, 그 대신에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또는 나는 쉬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돈을 벌어준다. 자,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은행에 이자가 있을 것이고 상가에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뭐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입이 있을 것이고, 자,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은퇴 후에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 보자.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방송을 제작해 봤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 월급쟁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산다는 것은 평생 가난한 삶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 자,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 주는 월급은 내가 쓸 딱 생활비만 주는 거죠. 자, 우리는 거기서 잉여금이 나오질 않는 거죠. 물론 뭐 아꼈으면 좀 잉여금이 나오겠지만 그것으로 이제 부자가 될 수는 없죠. 자, 그것을 또 재투자하거나 재생산하거나,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죠. 은퇴 후에 나의 삶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언제 몸이 아파서 그만둘지도 모르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자, 나의 가족과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아주 귀중한 방송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재테크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뒤에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매달 들어오는 수익을 만들려면 나의 수입을 가지고 재테크를 해야죠.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재투자는 단기는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뭐든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단기 투자는 성공의 확률이 없죠. 왜 그러냐면 어떤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 물건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거나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그게 단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야 성공의 확률이 높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저도 그 30대 때 초반에 그랬지만, 뭐, 저 말고도 이제 그런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겠죠. 20, 30대가 요즘 투자에 제일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넷 모바일에 능숙하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20, 30대가 바뀐 환경, 인터넷 환경에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투자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젊었을 때는 그게 조급증이 있다는 거죠. 조급증. 뭘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 삼성전자를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올라갈 주식은 아니죠.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1위 종목이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와야 그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 주식의 어떤 주포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주어야 본격적인 상승을 하겠죠. 근데 요즘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조정의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막 상승을 원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런 조급증을 버려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이런 그 부자 시스템을 만들려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자, 부동산에는 얼마, 주식에는 얼마, 뭐 개인연금에는 또 얼마, 나의 사업 계획, 투자자로서의 계획, 준비. 자, 그러한 자산의 포트폴리오, 인생 설계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은행에다 예금하는 것은 이제 가장 저효율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제로금리 시대입니다. 이제 은행 이자로 사시는 분들은 안락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안락사.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지금 6만 원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10억이면 60만 원. 내가 10억을 은행에다 저금하면 월 6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60만 원 가지고 생활하시겠습니까? 못하죠. 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뭐 건물을 산다든지 뭐 주식을 산다든지 재투자를 하는 게 낫지. 자, 그리고 자신의 집, 좋은 입지의 집을 사서 그냥 깔고 가는 겁니다. 깔고 가셔가지고 그 집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집을 사서, 자, 그러면 그 자체가 자기의 그 든든한 자산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예금 대신 이제 주식을 장기적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주식. 배당이 많이 나오는 주식. 요즘 주식이 싸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이 뭐 9%, 10%까지 나오는 주식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량주들은 뭐 한 2%, 3% 나오고, 자,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오히려 낫다는 거죠. 그 기업이 성장을 하면 그 주식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배당은 매년 줄 것이고, 자, 그렇게 배당 수입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부자로 만드는 시스템을 위해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해라.
여러분 그 주식을 자주 사고 팔고 하면 거래세,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뭐 손절매하면 또 돈이 또 까지고 자주 매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좋은 주식은 사면 계속 가지고 가시고 떨어지면 더 사시고, 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주식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주식을 사서 떨어지면 사고 매년 배당을 받으시고 배당 받은 돈으로 또 주식을 늘리시고, 자, 그렇게 어떤 부자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일을 안 하면 노후는 파산입니다. 노후는 파산된다. 자, 요즘은 노후 파산이 아니라 가족이 파산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제로금리 시대, 이제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60만 원밖에 안 나온다. 밥만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정기예금 금리가 이제 1%다. 자, 이자 연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부자가 되는 시스템, 내가 은퇴 후에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 자, 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젊었을 때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찾아보시면 그때는 늦는다. 자, 미리미리 자격증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격증.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떤 회사가 나를 써주겠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꼭 써야 되는 일자리가 있겠죠. 자, 그런 일자리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일자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과 어떤 월 이자율, 월세 수익, 자, 그것 가지고는 힘들다. 자, 그래서 노후 파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왜 노후 파산이 되냐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있더라도 나이가 들면 갑자기 몸이 아플 수가 있겠죠. 갑자기 내가 아프든지 아니면 와이프 아프든지 아니면 가족이 아프든지, 자, 그렇게 누군가 이렇게 아플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병원비가 필요한 거죠. 뭐 그렇게 해서 파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이 노후 파산이라는 용어가 나온 건 일본에서 많이 나왔죠. 자, 우리가 은퇴 후에 어떤 그 부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현금이 필요하겠죠. 자, 매달 나오는 현금이 필요하겠죠. 자, 그 현금에는 뭐가 있냐면은 국민연금이 있죠. 자,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죠. 퇴직연금이 있죠. 자, 그렇게 기본적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다 누구나 받겠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부자 시스템을 위해서는 임대소득이 필요합니다. 자, 임대소득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이제 나오는 월세 소득이 있을 거고, 뭐 이제 건물은 이제 원룸도 있겠죠. 원룸.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신축 상가를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축 상가. 요즘 신도시에 만들어지는 신축 상가 잘못 사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금액에 사서 월세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 대출 금액만큼 또 이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대소득에서는 많이 기대할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내가 상가를 샀는데 그게 나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임대소득에 많이 의존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건물 역시 이제 우리가 원룸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룸이 뭐 한 30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디 안산에 원룸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전에 원룸이 있습니다. 그럼 뭐 그거 고쳐달라고 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맨날 그거 계약하러 뭐 거기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거 맨날 그 원룸 앞에 있는 부동산한테 맡겨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또 그렇고. 자, 그리고 원룸은 몇 년이 지나면 또 감가상각이 돼서 매번 또 고쳐줘야 됩니다. 결국은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자, 원룸도 피곤하다. 자, 그러면 최소한의 임대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현금 소득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국민연금은 받는데 어떤 금액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배당 소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배당 소득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많이 사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임대 소득은 최소한의 임대 소득, 영구 상권이 가능한 곳. 여러분이 사시면서 주변에 저기 상가는 10년을 봐도 20년을 봐도 절대로 이렇게 공실이 안 난다, 그런 상가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시면은, 자, 그런 상가가 있으면 그런 상가가 이렇게 싸게 나올 때가 있죠. 싸게 나올 때가. 그리고 그런 공실이 없는 상가, 자, 그런 상가가 나왔을 때 그럴 때 하나 사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거나 또는 상가는 경매로 싸게 받으시면 됩니다. 신축 상가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또 잘 받아야 돼요. 신축 상가를 또 경매를 잘못 받아가지고 계속 공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가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 소득 포지션은 너무 높게 짜는 것은 금물이다. 그냥 최소한에 짜신다는 거죠. 어떤 포트폴리오의 하나로서. 자, 그리고 은퇴 후 부자 시스템 만들기, 금융소득,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제 이 은행 이자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화폐 경제가 계속되는 한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안 가면 다행이지 3% 4% 가기도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자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배당이자밖에 없는 겁니다. 배당이자. 그렇다고 증권사에서 파는 그 고위험 상품, 파생 상품들이죠. 뭐 DLS나 뭐 ELS, 뭐 석유 선물인가요? 자, 그런 상품들은 다 이게 고위험 상품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년 회사에서 주는 배당 상품,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회사들이 뭐 한 2%에서 4%, 5%,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뭐 7, 8%막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 매년 배당을 주는 회사들. 자, 그런 주식을 지금부터 30대, 40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사 모으는 거죠. 자, 사 모아가지고 거기서 일정 부분의 어떤 그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주식을 사 모으자는 거죠. 자, 그렇게 주식을 사 모으다 보면 주식의 가격도 계속 올라가겠죠. 그 회사의 성장성이 있다면 계속 올라가겠죠. 자, 그런 회사를 골라서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하자. 뭐 채권을 사셔도 되고요. 근데 채권 역시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와 또 연계되는 거니까 이율이 낮겠죠. 우리가 그 꾸준하게 자산 관리를 하면서 그 목표 배당 소득을 정하자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 나이 들어서 은퇴 후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뭐 제가 얘기하는 3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생활 비용이죠. 뭐 그 이상을 벌어야 되겠죠. 자, 그 이상을 벌어야 더 풍족한 생활을 하겠죠. 그러니까 더 벌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300이다 그러면 연금에서 얼마 나오고 주식 배당이자에서 얼마 나오고 그리고 조그마한 상가에서 얼마 나오고, 자, 그렇게 금액들을 한번 지금부터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맞춰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돈들이 다 매달 나의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바로 이제 은퇴 후 부자 시스템 만들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은퇴 후에 우리의 삶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업그레이드. 이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더욱 그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될 게 사업소득이라는 거죠. 자, 은퇴 후에는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난 은퇴 후에 일을 안 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이라는 것을 내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싫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자, 그런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야 은퇴 후에 일을 해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워렌 버핏도 아직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퇴 후 일자리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자, 이게 포인트죠. 자, 지금까지 부자 시스템의 연금, 뭐 상가소득, 배당소득, 자, 그것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은퇴 후의 일을 통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의 인맥도 맺어지고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만드는 거죠. 사업을 은퇴 후에 삶을 한다는 거. 만약에 은퇴 후에 내가 그냥 등산만 다닌다, 아니면 아는 사람들과 여행만 다닌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것도 여행도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루하죠.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고 똑같은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면 은퇴 후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을 할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뭐 전문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세무사 자격증 따셔가지고 세무사무소를 차리시는 분도 있고, 뭐 기술사를 따가지고 뭐 기술사 사무실 차리는 분도 있고, 뭐 그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건 첫 번째는 투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은 결국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부자들이지 않습니까? 부자들. 물론 뭐 학자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학자는 아니고 과학자는 아니라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자,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건 부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세상을 보는 지혜가 넓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그 험난한 과정을 다 겪으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투자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게 바로 그 나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나이에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가 절정의 시기인데, 그때 나는 안 하겠다.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투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그 자체가 이제 부자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투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를 하고 나서 그것을 준비를 해서 그때부터 투자의 삶을 살겠다 하면 오히려 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바로 30대, 40대 때 그런 공부를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준비를 해서 30대, 40대 다 승부를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라는 거죠. 그 꽃은 오히려 은퇴 후에 더 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그 투자자의 삶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노후에 만나는 사람들의 틀려지는 거죠. 수준이 틀려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게 틀려지는 거죠. 자, 그렇게 사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1인 지식 기업입니다. 1인 지식. 투자자의 삶과 1인 지식 기업이 이 두 개가 복합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럼 전 부동산 전문가이자 부동산 유튜버죠. 저는 이제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주식도 투자하고, 자,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벌고, 거기서 습득한 지식을 유튜브로 또 만들지 않습니까? 또 블로그로 또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투자자의 삶과 1인 지식 기업의 삶을 복합시켜라. 자, 그렇게 해서 또 나의 지식이 체계화되고, 그게 또 알려지고, 그러면 또 내가 어디 가서 강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강의가. 자, 그럼 또 어디 가서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상담을 요청하면 또 상담료를 또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렇게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라는 거죠. 투자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완벽한 부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주변의 다른 분들과는 다른 노후의 아주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결국은 그냥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이 드시면 이제 그걸 아실 겁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이 많죠. 자,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살았나? 그 결과물이 있었나? 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하면 결국은 자기 만족인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자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자, 그 30대 때 그러면 개인연금도 좀 들고 계속해서 좋은 주식 사 모으고, 절대 팔지 마시고 계속 사 모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도 받고, 자, 그렇게 하고 계속 그 투자자의 삶으로서 부동산 금융 공부하시고 경험 쌓으시고, 그리고 내가 좋은 집에 살아서 알아서 자산의 가치를 늘리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서 살다 보면 은퇴가 오히려 기다려지겠죠. 아니면 은퇴 시기를 더 빨리 가져갈 수 있죠. 그때 바로 경제적 자유가 여러분 눈앞에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제적 자유는 단기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젊은 사람들이 왜 많이 실패를 하냐? 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냐? 부동산에서 실패하냐? 다 그 조급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급증. 자,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르면 안 되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꾸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후에 은퇴 후에 멋진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